안녕하십니까. 월간조선 권세진 기자입니다. 지금 한국 정치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여야 양대 정당 체제인데요. 두 당 모두 지금 1인 정당 행태가 정말 점입가경입니다.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밖에 안 보이는 것 같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밖에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지금 행태로 봐서는 사실 윤석열 당, 이재명 당이라고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물론 정당의 구심점이 되는 인물, 카리스마 있는 인물이 있는 것은, 리더십 있는 인물이 있는 건 이제 존재한다는 것은 좋은 현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. 늘 이제 당내 분열이라는 게 계파별로 막 망가져서 싸우고 이런 게 선거의 패배를 가져오곤 했으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 내년 총선에서 이제 승리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. 근데 지금 이 두 당을 보는 국민들의 시선이 이제 곱지 않죠. 국민의힘은 이제 그 주요한 사안이 나경원 사태,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그 방탄, 사당화, 이게 문제죠. 이 양쪽의 두 가지가 양당을 사실상 1인 독재 정당으로 좀 보이게 하는 사안입니다. 제가 지난주에는 좀 민주당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요. 그러니까 노무현, 문재인,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이런 팬덤이 이제 전통 있는 야당이었던 민주당을 망쳤고, 지금의 민주당은 이재명 사법 리스크와 그 방탄을 위한 사당이 돼서 개인 정당화 돼서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 따라서 올해 내로 뭐 해체가 될 수도 있고 분당이 될 수도 있다. 민주당은 되게 위급한 시기다. 이런 얘기를 좀 드렸습니다. 그리고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이 대표에서 물러나는 것 말고는 민주당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. 뭐 이런 주장을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. 이 자세한 내용은 이번 주에 발행하는 월간조선 2월호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지금 민주당 말씀은 얘기는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 초유의 관심사, 정치권의 관심사는 국민의힘, 이른바 나경원 사태죠.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 들어서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, 이 장관급 직책을 맡았던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 출마, 이제 선거에 출마할 것 같습니다. 이제 윤 대통령 해외 순방에서 돌아오면은 출마 선언할 분위기인데요. 이러면서 이제 원래 그 출마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윤 대통령 그리고 대통령실하고 용산 대통령실하고 나 전 의원이 각을 세우기 시작을 했었죠. 결국 대통령실이 그 부위원장직을 해임한다는 초강수를 뒀고 이제 나 전 의원 이제 뭐 곧 지금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. 이게 그러니까 나경원 전 의원이 더 잘못했느냐, 대통령과 뭐 윤핵관이 더 잘못했느냐, 이거는 뭐 사실 제가 판단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. 문제는 이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일사불란하게 윤석열 대통령 편을 들고 있다는 겁니다. 그 용산에서 이제 사실 좀 내쳐졌다, 사실상 뭐 해임도 있고 이런 사인이 나오자마자 수많은 정치인들이 이 나경원이라는 정치인을 물어뜯기 시작합니다. 사실 물어뜯는다는 게 좀 뭐 불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사실 국민들의 시선에서 보기에는 완전히 그렇습니다. 윤핵관 의원들이 그렇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렇고 심지어 당내에 이제 친윤이라는 초선 의원들까지 뭐 말할 것 없이 그냥 다 비판을 하고 나섰습니다. 그 제일 선봉장에 선 사람 있죠. 이른바 김장연대, 김기현 장제원 연대의 한 축인 윤핵관 장제원 의원이죠. 뭐 다른 의원들도 많이 나서기도 했는데 뭐 SNS나 이런 뭐 발언을 통해서 사실 당내에서 이렇게 험악한 공격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과격한 언어들이 좀 난무하고 있습니다. 막 조롱도 합니다. 거기다가 근거가 없는 과거 이야기 뭐 이런 것까지 지금 다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요. 사실 이제 나경원 전 의원은 지금 정치적 세력으로 봐서는 친윤에 비해서 뭐 약자 정도가 아니라 뭐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약자죠. 그런데 이런 약자를 이렇게까지 공격을 해야 되는가? 그리고 그래도 그 당에서 참 원내대표까지 하고 뭐 열심히 일했던 사람인데 이런 공격의 이유를 좀 이해를 못하겠다는 사람들이 꽤 있죠. 사실 지금 이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뭐 친윤 반윤 이런 게 사실 보이지 않습니다. 그냥 다 친윤이라고 보면 됩니다. 솔직히 말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뭐 이재명 사당화다 방탄국회다 이렇게 비판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. 물론 이재명 대표처럼 사법 리스크 뭐 이렇게 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사람을 뭐 감싸는 것과는 결이 다르죠. 완전히 다르긴 한데 한 사람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는 거 이거는 제가 보기엔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.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이제 언젠가부터 지금 그런 분위기가 계속 대선 전후로 이런 식으로 됐고 사실 대선이 끝났는데도 이렇게 되는 거는 내년 총선 때문이겠죠.
이 두 당 모두 이준석 전 대표,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라는 좀 이제 새로운 청년 정치인을 쫓아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. 저도 뭐 이 두 사람이 되게 잘했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요. 그걸 좀 쫓아내는 과정은 좀 낯뜨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. 이 사람들이 뭐 되게 약자인 것도 아니고 사실 당의 뭐 대표직에 올라와 있었던 사람이지만 그렇게까지 인신공격을 하고 이렇게 뭐 버릇없다는 식의 나이 가지고 이런 식의 공격을 하면서 쫓아냈어야 하는 것인가, 그건 지금도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. 그런데 이번 이 이른바 나경원 사태도 비슷한 상황입니다. 이 전당대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둘째치고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이 당의 일방적인, 그러니까 대통령이 뭐 이렇게 좀 사이가 안 좋아서 이렇게 내칠 수는 있습니다. 사실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인데, 그랬다고 해서 같이 한솥밥을 먹던 정치인들이 하나같이 다 이렇게 그렇게 뭐 은혜를 모른다는 식으로, 뭐 정치권에서 은혜를 모르는 정치인이 뭐 한두 명이겠으며 받아놓고 자기 정치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겠습니까? 물론 비난을 받을 소지가 뭐 없다는 것은 아닌데, 이렇게까지, 그리고 이분 맨날 얘기하는 게, 나경원 전 의원 얘기하는 게 당 한 번도 떠난 적 없고 뭐 좋은데 받아본 적이나 뭐 공직 받아보거나 뭐 이렇게 대우받으면서 정치를 한 적이 사실은 없습니다. 따져보면은 항상 공격을 많이 당했죠. 이러다 보니까 본인도 이제 자기 방어도 해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 승산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나와야 하는 상황이 됐겠죠. 뭐 이렇게 됐는데, 사실 지금 우리 사회가 정치적 갈등, 사회적 갈등, 뭐 세대 갈등 이런 걸로 양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사실 뭐 정당만 뭐 화합해라, 뭐 중도를 가라 이렇게 요구하기는 어렵겠죠. 그 안에서도 싸움이 날 수는 있습니다. 또 싸우고 논쟁하면서 발전할 수도 있습니다. 근데 지금의 이 나경원 사태는 건설적인 미래를 위한 논쟁이나 싸움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. 왜 정치인들이 지금 왜 사실 내 당이 내가 속해 있는 당이 성공해야 뭐 여당이 되고 뭐 다수당이 되고 이렇게 성공을 할 수 있다고 보통 생각한다고 국민들은 생각하시겠지만, 지금 이 양당의 정치인들은 당보다 한 사람만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죠. 왜 그럴까요? 답 뭐 한 가지입니다. 공천이죠, 공천. 내년 2024년에 총선이 있으니까 그때 공천 받으려면 이분한테 충성을 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 돼 있는 겁니다. 자신이 공천 받고 국회의원 해야지 이 당이 잘 나간들 개인에게는 뭐 별 소용이 없거든요. 근데 이게 뭐 정치인들은 본인들만 아는 줄 알지만 국민들이 다 압니다. 저렇게 한 사람만 바라보고 정치하는 것이 우리 정치 발전과 뭐 국민이 잘 사는데 도움이 될 것인가? 이건 좀 사실 의문이 있죠. 국민들을 눈살 찌푸리게 하는 이런 정치, 이런 건 좀 그만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. 감사합니다.